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통일이 되는 시점에 북한에서 발생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공동화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 하면 해외에 갔다고 북송시켜 처벌하는 독재 정권이 없어진다면 젊은 사람들 대다수가 북한을 빠져나갈 것이고 북한엔 노인들만 남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일자리도 제대로 없는 북한에 남아 몇십 달러 받고 일하겠습니까? 중국만 지금 가도 $1000 일자리는 찾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나중에 이어폰으로 기본적인 대화를 통역해주는 장비까지 나오면 나가서 바로 일을 하겠죠. 젊은 인력이 빠져나가게 되면 북한 경제 개발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공동화의 문제점은 여기서 더 다루지 않겠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걱정만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남과 북이 과거 불과 20년 뒤를 내다보지 못해 출산 장려 정책이 극과 극을 오갔던 것처럼 공동화 문제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당장 경제학자들에게 물어보면 북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동화를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대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에서 접근해 봅시다. 첫째, 공동화는 통일 비용에서 한국을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명분이 통일 비용인데 북한에서 각 가족을 대표해 젊은 청년 한 명이 외국에 취직해 돈을 벌어 가족에게 보내준다면 그 집은 일세 경제적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겠죠. 중국에 취직한 청년의 집은 오래지 않아 중국만큼의 생활 수준을 누릴 것이고 한국에 취직한 청년의 가족은 한국만큼의 생활 수준을 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북한의 가계소득을 높이는 데 드는 비용을 우리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해외에 많이 나와 달러 벌어온 민족이니 잘 알죠. 지금 통일비용 개념을 추산할 때 북한은 이주가 없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해외 진출한 북한 노동력이 어느 정도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지는 알 수 없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세계에는 실업자가 넘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럼에도 기대 수준이 선진국보다 낮은 북한의 노동력은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우린 요즘 베트남, 방글라데시 사람도 없어서 못 쓰지 않습니까? 물론 노동력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빠른 수준으로 변화된 세계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지금 당장의 북한의 교육열과 지적 수준만을 감안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정에서 젊은 친구들이 해외에 나가면 우린 막대한 통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둘째, 공동화로 통일 이후의 사회 불안에서 해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통일 이후에 남북의 심리적 갈등과 충돌은 일상화될 것으로 보이며 시간이 갈수록 이런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실업 청년들이 북한 인구의 태반이라고 가정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사회적 긴장감과 충돌은 고조되고 화합력은 줄어들고 정세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에 민감한 북한 청년들은 남쪽과 비교해보면서 자신들의 처지가 나빠진 이유는 한국이 잘해주지 않아서 그럴 것이라며 적개심을 키우겠죠. 이런 속에 이들을 이끌어줄 리더들마저 신뢰를 잃게 된다면 사회 불안과 폭력적 극단주의가 북한에서 판을 치게 될 것이며 이는 한국 사회까지 함께 위기에 처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들이 해외 취직에 성공한다면 이런 위험 요소들이 크게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통일된 한반도의 치안이 안전해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계 미래 트렌드는 더는 민족주의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단일 민족이라는 관념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 때문에 한동포인 북한과 통일하는 것은 민족 최대의 과업이 되어버렸습니다. 통일 이후의 모습도 북한에 한국의 자금과 기술이 접목해 주어서 북한 노동력이 그 땅에서 우리와 함께 부흥한다는 상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그러한 민족적 가치관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알파고가 이세돌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본 뒤 21세기는 현생 인류가 살아가는 마지막 세기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까지 남겼죠. 인류가 인체와 장기를 갈아 끼우는 날이 멀지 않았고
유전공학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류는 욕망 자체를 스스로 설계하는 방식으로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라리는 인류의 발전 단계도 큰 그림으로 보면 다수의 작은 문화에서 몇 개의 큰 문화로 마지막에는 하나의 전 지구적 사회로 이행하는 것이 인간사 역학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라리 교수만의 예언만이 아니고 많은 미래학자들의 예측도 다르지 않습니다. 2050년쯤 로봇과 인공지능, 3D 프린터에 현재 인간의 일자리의 90%를 빼앗기면 인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어디로든 이동하게 되고 일터로 출근하기 위해 사람들이 해외로 출퇴근하는 일도 불사하면서 국경의 개념이 옅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통수단의 발달인데 2050년에는 최대 시속 6,000km의 초고속 열차가 세계를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게 된다는 예상도 있습니다. 그럼 서울 뉴욕이 2시간대로 연결되죠. 이게 지금 우리 대에는 못해도 우리 자식 대에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미래의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사람들은 집을 굳이 소유하지 않고 어디든 빌려 살게 됩니다. 하루 만에 집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짓는 것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게 되고 가상현실과 홀로그램 기술로 인해 멀리 떨어진 가족과도 언제든 곁에 있는 것처럼 대화하고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반세기, 어쩌면 30년 뒤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이 활발해지고 국제화가 이루어지면 사실상 민족주의란 개념은 희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북한 주민이 외국에 나가는 현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경제개발 과정에 외국인 중에 북한으로 유입되는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남북한 모두 단일 민족 국가라는 개념이 깨지고 급격한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한국의 경우 북한이 가로막혀 오랫동안 사실상 섬나라로 지내왔습니다. 대륙이나 다른 국가와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탓인지 5,000년 단일 민족이라는 강한 민족적 개념이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은 다문화 사회가 됐습니다. 앞으로 통일이라는 거대한 빅뱅 과정에 한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고 또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다문화 속도는 지금에 비할 수 없이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통일이 되면 중국인과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오늘은 길어서 거기까지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까 합니다. 통일과 함께 우리는 다문화와 탈민족주의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건 통일이 필수적으로 가져오게 될 새로운 결과이고 그 답을 우리의 후대들이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 것이니 기다려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